주시면은 제가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.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예. 그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.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.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. 네. 기억나시죠? 맞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,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,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? 예,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.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.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예.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,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? 기억합니다.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아까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김봉식 청장을 만났을 때 그 문건을 주었고 22지 23지에서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 얘기가 나왔습니다. 당초에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선관위 이외에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. 네네. 근데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장관께서 왜 다시 추가를 하신 거죠? 사실 그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. 우선순위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회하고 선관위였고요. 여기는 병력이 나중에 제한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속하는 인원들이 시간을 봐서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인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투입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해제돼 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은 투입이 안 된 건 그런 상황이죠. 그게 제가 한번 지금 이제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론조사 중앙선관위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부정선거의 시스템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여심위와 여론조사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대표적인 거로 이거를 연관해서 골랐던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근데 그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.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? 나중에 여론조사 꽃하고 여기 들여보내면 안 된다.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들었습니다.